일제 별난사. 일제가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한 배고인 사건. 배고인 사건은 1911년 조선 총독부가 한민족 해방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의 안녕근의 독립자금 모금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해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입니다. 1910년 독립운동가 안녕근이 서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할 목적으로 자금 모집 활동을 하던 중 자금을 내주지 않던 부호를 권총으로 위협하며 질책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안녕근은 일본 제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황해도 지역 독립운동 말살을 꾀하던 총독부는 사건을 새로 부임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군자금 모집으로 확대 날조에 관련자 160여 명을 잡아들였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두고 안악사건이라고 하는데 일제는 고문과 거짓 자백 강요 등을 통해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로 신민회, 회원과 평안도 주재 개신교 신자들 600명을 검거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128명을 기소했는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모두 105명이라서 배고인 사건으로도 불립니다. 일각에 의하면 천주교 서울대 교구 교구장이었던 파리의 방전교회 선교사 미텔 주교가 주한 일본군 헌병대 사령관 아카시 모토지로를 찾아가 안중근 의사 사촌 동생이 총독 암살을 계획한 뒤는 제보를 했다고 합니다. 미텔 주교가 써왔던 일기장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상황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녕근 야고보는 사촌 형인 안중근 토마스와 마찬가지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당시 사촌 형과도 친했다는 프랑스인 니콜라 빌렘 신부에게 총독을 암살하겠다는 의사를 알린 것이 발단으로 이를 들은 빌렘 신부가 상급자인 미텔 주교를 찾아가 보고해 미텔이 총독부에 보고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니콜라 빌렘 신부가 고해성사를 누설한 것이라는 낭설이 있으나 이는 1차 사료에 기반하지 않은 TV 드라마의 오류인데 고해성사 누설은 아니지만 윤리적 논쟁은 따릅니다. 당시 종현성당은 일본인들이 성당의 일부 부지를 침범해서 충무로 이가 진고개로 넘어가는 통로가 막혀 있어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910년까지 4년 동안의 재판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이런 때에 명동성당의 미텔 주교는 니콜라 빌렘 신부로부터 온 비밀 편지를 아카시에게 전달해 독립운동가들을 밀고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명동성당의 부지 문제를 협의하고 즉각 해결했습니다. 일제는 신민회 간부 및 회원을 포함해 평안도 주재 기독교 신자들을 대상으로 총 600명을 검거했으며 이들로부터 거짓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악독한 고문을 가해 그중 128명을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체포된 대표적인 인물로는 신민회 간부인 윤치호, 양기탁, 이동희, 유동열 등이 포함되었으며 백범, 김구 등도 포함되었습니다. 암살 사건 조사를 핑계로 체포한 인사들은 대부분 개신교인이었는데 경찰 기록에 따르면 기소자 123명 가운데 장로교인이 96명, 감리교인이 6명, 천도교인이 2명, 천주교인이 2명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이승우는 용산역에서 기차를 타던 중에 검문 중이던 일본 제국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이승만은 당시 미국인 선교사들의 지원하에 미국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같은 출신인 김규식은 만주에 인삼장사를 한다는 사유로 몽골로 피신했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했는데 이승훈, 양기탁, 이갑, 유동열, 이동휘, 이동영, 김고, 김규식, 이승만은 모두 개신교인이었습니다. 윤치호는 이후 일제의 압박으로 결국 친일파로 변신해 총독부로부터 자기를 받았지만 1945년에 해방되자 친일파로 지목받았고 이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드러누웠다 그대로 병사를 했습니다. 백범 김구의 동지였던 김옥량은 김구 등과 함께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다 1915년 10월 가석방으로 풀려났으나 1920년대 중반부터 적극적인 친일파로 변절했습니다. 이 사건은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을 빌미로 꾸며진 일제의 자작극으로도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신민회가 공식 해산되고 105명이 집단으로 체포 및 투옥되어 고생을 치러야만 했던 사건입니다. 당시 공식적으로는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는 큰 사건이었지만 재판 결과 체포된 105명 중 99명이 무죄로 석방되었고 윤치호, 양기탁, 이승훈 등에게 징역 5에서 6년이란 판결을 내렸으며 대부분은 만기 이전에 석방되었습니다. 사건 자체가 자작극이라 일제로서도 막 나가기 곤란했고 변호인들이 이런 약점을 노려 집요하게 무죄를 주장했기 때문으로
물론 사건 과정에서 고문 등으로 인한 인사들의 고통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야구를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필립 질레트가 영국 에딘버러 국제 기독교 선교 협의회에 일제가 날조한 사건임을 밝혔는데 일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1913년 6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YMCA 지도자 강습회에 참석한 후 조선으로 돌아오려던 질레트를 조선 총독부가 방해해 2번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만은 우드로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백오인 사건은 일본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증거라며 조선 문제에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승전국인 일본의 식민지는 안중에도 없던 미국은 외면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미국의 각지를 돌며 일본이 이렇게 조선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며 여론을 움직이려고 노력했고 백오인 사건에 대한 한국교회 핍박이란 책도 썼습니다. 그러나 영국령이었던 홍콩의 언론에는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홍콩 그리스도인들은 일제를 비판해 영국 본토에까지 알려져 일제는 체면을 구겼고 같은 영연방인 캐나다와 호주 등에도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이 압송되는 것을 경성의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열차 안에서 보던 이승우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흘리다가 총독부 경찰에 의해 정체가 탄로나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체포 이송 도중 신석규는 경의선 열차로 호송되던 중 투신에 자결하였고 한태동 등은 옥중에서 사망했으며 전덕기 등은 고문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신민회의 전국 조직은 모두 와해되고 1심에서 105명 모두 유죄 선고되었으나 상소심에서는 99명은 무죄, 나머지 6명은 유죄가 선고되어 옥고를 치렀습니다. 김규식은 이 사건 이후 일제의 꾸준한 회유와 협박을 피해 1913년 차량편으로 만주에 인삼장사하러 간다는 핑계로 몽골로 망명했습니다. 전덕기는 체포되어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고문후유증과 폐결핵으로 인한 늑막염으로 2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영면했으며 이동휘는 함경도에서 체포되어 황해도 무의도에 3년간 유배되었습니다. 양기탁 등은 4년형을 살고 출소했으며 이승우는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고 1917년 11월 24일 옥관비는 최종 석방되었으며 1924년 4월 9일 안녕근은 15년간 경성형 무소복역 후 가석방되었습니다.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웬만한 어린이용 역사 만화 등에서 사실적으로 고문 장면들이 묘사되는데 유인촌이 주연한 KBS 드라마 역사는 흐른다에서는 원작대로 주인공 이규직이 역이 연루된 것으로 모사했습니다. 김상중이 주연한 KBS 백범 김구 드라마나 김진태가 주연한 백범일지에서도 상당히 잔인한 고문 장면이 묘사되었습니다. 오늘 일제별난사는 일제가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한 백오인 사건이었습니다.